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서산과 예산, 태안 등 인근 지역에 이어서 대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교회와 서산기도원에서 확진자 접촉 사례가 더 드러나면서 당진교회 관련 확진자가 사흘 만에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어제 47명에서 계속 늘어 현재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접촉자들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당진에서만 5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또 서산에서도 어제 처음 이 교회 관련 확진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오늘 1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서산 지역 두 교회 신도들로 교인 10여 명이 지난 10일 서산 라마나윳 기도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기도원 예배에는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참석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우리 시에 등록이나 신고된 시설이 아니며 확인 결과 40여 평 규모로 밀폐된 시설이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유성구의 한 교회 목사를 포함한 교인 23명이 지난 10일 서산의 이 기도원에 다녀갔는데 오늘 검사 결과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이들이 종교 소모임 금지 기간에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한 만큼 어린이 3명을 제외한 20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진 교회와 관련해서 예산에서 1명, 태안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라마나윳 기도원은 시설 폐쇄, 다른 기도원 11곳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남도도 방역수칙 준수 관리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종교시설이라도 행정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종교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에 등록제를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은 좀 한 상태고요. 충청남도는 또 오늘부터 실내외 모임 제한을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탁구장과 볼링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환자 3명이 이틀 사이 잇따라 숨져 관련 사망자가 현재까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태안, 천안, 세종, 보령에서도 기존 확진자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렇게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로 수십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당진시가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전격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일주일간 시행한 뒤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주 기자입니다. 나음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의 여파로 당진 시내는 번화가에도 인적이 한산해졌습니다. 외출한 사람들조차도 낯선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바싹 신경 쓰는 모습이고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2겹으로 쓴 사람도 눈에 띕니다. 지금 저는 마스크를 2개를 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접촉하면 거리를 띄고서 걸어다니는 이런 상황이고. 당진의 모든 학교들은 내일까지 학생들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이나 교직원 안전 때문에 원격으로 다 전환해서 결과를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당진시는 나음교회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청권 최초로 내일 0시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5단계로 격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그 상황들을 일주일 후에 더 확산세가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에 따라 내일부터 카페는 하루 종일,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300제곱미터가 넘는 상점과 마트도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경제 사정을 감안해 콜라텍을 제외한 모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는 4제곱미터에 1명까지 손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이든 방역 조치를 어겨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업종뿐 아니라 연관 업종까지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준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내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적인 원격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졸업식과 종업식도 비대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준하는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 수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사실상 바닥이 났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정부가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의료원 건설 사업을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전이 보유한 코로나19 병상은 64개.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그동안 충남대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임시 지정해 활용해왔는데 최근에 민간병원의 병상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 공공의료원이 4곳에 달하는 충남도는 258개, 2곳이 있는 충북도는 176개 등을 확보해 공공의료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보유 병상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20곳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우선 대전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시는 20년 넘게 의료원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최근 대전 동구 용운동에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2년 넘게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종 평가가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기본 설계 등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방 공공의료원이 이 감염병 사태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민간이 아니고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를 거치면 대전의 첫 공공의료원인 대전의료원은 300병상 규모로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내 철도의 대동맥을 잇게 될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이르면 내년 4월쯤 확정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도 힘을 모아 공동 건의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단일안이 아닌 각기 다른 노선안을 마련해 모두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다 전국적으로 경쟁도 치열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 민주당 시도위원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충청권 동반 성장과 인구 550만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광역철도망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충청권의 광역 경제권 확보를 위한 그 첫발로서 도시 간의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청광역철도 1단계를 연장해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대전시 안과 반석 세종청사 간 도시철도를 연계하고 조치원까지 ITX를 건설해 서울까지 가는 세종시 안, 보령, 공주, 세종청사까지 일반 철도를 신설하는 충남 도안입니다. 모양새는 3개 노선 안에 동시 관철이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로 충청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데다 경제성 용역 결과도 대전시 안만 1을 넘기는 등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4차 철도망에는 30여 개 노선만 반영될 예정인데 현재 국토부에 요청한 노선만 전국에서 170개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모든 노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정치력 발휘와 지역 민관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오늘부터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민단체와 함께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면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들어 일본의 우주탐사선이 소행성의 물질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했고요. 중국의 탐사선도 달에서 표본을 채취해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지구 밖 천체 탐사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양민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인 지름 35m의 원형 안테나 반사판이 기둥 위에 올려집니다. 달 주변을 돌며 탐사 활동을 펼칠 인공위성, 즉 달 궤도선과 통신할 안테나입니다. 지구 주변 인공위성보다 10배 먼 38만 4,400km 거리에서 달 궤도선과 교신하게 됩니다. 심우주 기지국은 2022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달 궤도선과 직접 RF 통신을 해서 위성의 상태 데이터 수신, 그리고 위성의 명령 전송, 그리고 위성에서 관측한 탑재체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 궤도선에는 장비 6개가 장착됩니다. 자기장 측정기와 고해상도 카메라, 우주 인터넷 장비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감마선 분광기와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이달 안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하는 섀도캠은 내년 6월 완성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 탑재체들을 장착할 궤도선 본체를 다음 달부터 조립합니다. 장착되는 형상을 그대로 그냥 펼쳐놓은 상태에서 사전에 이제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그 불량 사항을 먼저 체크해 가지고 완성된 달 궤도선은 2022년 하반기쯤 미국 민간업체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초까지의 그 발사 예정일은 아주 순조롭게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은 지구를 출발한 지 넉 달쯤 뒤부터 1년가량 달을 탐사하게 됩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세종과 서울만 상승했고 상승폭은 세종이 0.43%로 서울보다 0.01%포인트 높았습니다. 오피스텔 전셋값도 세종이 1.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월세도 0.99%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 면세 규정을 악용한 불법 해외 직구 물품 19만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직구 악용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수입 물품 19만 점, 시가 46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개인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과 구매 대행 업체의 가격 조작,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입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판매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경찰이 심폐소생술로 구조했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지난 10일 홍성군 홍성읍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을 출동한 경찰이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긴급 조치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청남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4일까지 서산과 태안, 논산 등 8개 시군의 도로와 버스터미널 등 14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